안녕하세요. 동화책 라디오의 에어리입니다. 오늘 하루 피곤하셨을 여러분의 편안한 잠을 위해서 에어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봄을 파는 가게입니다. 겨우내 남쪽 나라에 여행을 다녀온 바람이 어느 날 숲속에다 조그만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가게의 크기라야 큰 무화과 잎사귀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가게 안을 들여다보면 누구라도 다 깜짝 놀랄 정도로 없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바람은 여러 나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가까워질 무렵이면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번 겨울 여행은 다른 어떤 때보다 바람에게 많은 생각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람은 몇 년 전부터 저축해온 돈을 가지고 올 봄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가게를 하나 내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도 가게에 들여놓기 알맞은 물건들을 많이 사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건들을 여기저기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바람이 애써 노력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실 바람은 일주일 전부터 가게를 열 작정이었습니다. 새롭고 아름다운 물건들을 얼른 손님에게 내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거리에는 눈만 쌓였습니다. 그것은 겨울 동안 이곳으로 여행 온 또 다른 바람의 친구들이 저희들 나라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가게 문을 열지도 못하고 새로 사들인 물건들을 가지런히 챙기는데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며칠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거리를 기웃거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돌아다니며 숲속들을 구경하던 바람의 친구들이 다시 대나라로 돌아간다고 바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며칠 더 놀다가 바람은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몹시 기뻤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다음날 바람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먼지떨이로 가게 구석구석을 털기도 하고 물걸레질을 하는 등 부지런히 떨었습니다. 마땅한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간판은 걸지 못했지만 지난밤 사이에 별님이 내려와 벽과 천장이며 바닥까지 깨끗하게 칠을 해주었습니다. 별님은 돌아가면서 이 가게에 꼭 알맞은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바람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점심 무렵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키가 자그맣고 귀여운 꼬마 새싹이었습니다. 모자를 하나 사러 왔어요. 모자 말입니까? 잠깐만. 바람은 꼬마 손님 앞에 여러 개의 고운 모자를 늘어놓았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7 무지개 빛깔의 모자가 가게 안을 환히 밝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쁠까? 꼬마 손님은 어쩔 줄 모르겠다는 얼굴로 여러 색깔의 모자를 자기 머리 위에 올려보기도 하고 또 자기 뺨에 갖다 비비기도 하였습니다. 바람도 신이 나서 휘파람을 불며 꼬마 손님의 모자를 같이 골라주었습니다. 이 색깔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군요. 자, 이 거울에 한번 비추어 보세요. 바람은 초록빛 모자를 쓴 꼬마 새싹 앞에 수정으로 만든 맑고 투명한 거울을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새싹도 퍽 마음에 들었는지 초록빛 모자를 쓰고 갔습니다. 저녁 무렵 두 번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은 버들개지였습니다. 버들개지는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장갑을 좀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고 말고요. 그런데 손님, 어떤 색깔을 찾습니까? 흰색으로 10켤레쯤 주셔요.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바람은 놀란 듯이 다시 버들개지에게 물었습니다. 우린 식구가 많거든요. 바람은 선반 위에 올려둔 묵직한 종이 상자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얀 장갑들을 꺼냈습니다. 장갑은 눈처럼 하얗고 깨끗하게 반짝였습니다. 어머나, 눈부셔라. 버들개지는 귀여운 두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어때요? 참 맵시죠? 이 장갑은 알래스카 사슴에게 내가 특별히 주문한 것이랍니다. 바람은 딸기 무늬가 찍힌 포장지에다가 하얀 장갑들을 곱게 싸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람은 눈코 뜰 새 없이 또 바빠졌습니다. 아침나절엔 꼬마 새싹들이 몰려와 초록빛 모자를 사갔습니다. 점심 무렵엔 장바구니를 든 버들개지 아주머니들이 몰려왔습니다. 버들개지 아주머니들은 장바구니 속 가득히 하얀 장갑을 담아가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시냇물도 들러 하늘거리는 고운 물빛의 비단 목도리를 사가기도 했습니다. 어떨 땐 욱뚝 서있던 가로수들도 몰려와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바람의 가게 금고 속에는 팔린 물건만큼의 돈이 수북수북 쌓였습니다. 금고 속의 돈이란 다름이 아니라 씨앗과 열매들이었습니다. 꼬마 새싹들이 주고 간 까맣고 작은 씨앗, 키가 성큼 큰 나무들이 주고 간 단단하고 야무진 열매들이었답니다. 금고 속에 많은 씨앗과 열매들이 쌓일수록 바람의 가슴속은 끝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게 물건들은 차차 줄어갔습니다. 이제 밤마다 가게 문을 닫아걸 즈음이면 바람의 허리도 휘청해질 정도로 뻐근해졌습니다. 바람은 가게 문을 닫아 걸고도 달림이 생일날 선사한 노란 전등을 켜놓고 계속 일을 합니다. 물건이 몇 가지밖에 남지 않았을 때 바람의 가게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햇님이었습니다. 불쑥 찾아와 미안합니다. 지난번 가게를 처음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축하의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 그렇겠지요. 햇님은 늘 훌륭한 일만 하시니까요. 저도 햇님이 무척 자랑스럽답니다. 온통 금빛 보석 옷으로 차려입은 햇님은 바람을 한쪽 이마에 손을 대어 가리고 겨우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해 보셔요. 네, 말하겠어요. 온 거리에 가게를 다 뒤져도 없어서 여기 왔는데 혹시 이것 빛깔의 색실이 없을까요? 잠깐만 여기 앉아 계세요. 한번 찾아볼 테니깐요. 바람은 남은 물건 중에서 7빛깔의 고운 색실을 골라냈습니다. 흰님은 나무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7빛깔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꽃을 다 피웠을 때 바람을 꼭 한번 초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흰님이 가고 난 뒤 바람의 마음속은 알지 못할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후 바람은 가게 문을 완전히 닫아 걸었습니다. 가게의 물건들은 딱 한 가지만 빼놓고 다 팔렸습니다. 바람은 물건을 꼭 맞춰 사들였는데 초록빛깔의 모자가 하나 남은 것이 너무도 이상하여 고개를 몇 번이고 가웃겨뤘습니다. 이제 바람은 햇님의 초대장이 날아오기만을 고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누군가 가게 문을 탕탕 쳤습니다. 바람은 깜짝 놀라 신발을 짝도 바꿔 신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문 앞엔 아주 조그맣고 볼품없는 새싹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너 웬일이니? 이렇게 늦은 밤중에. 바람은 언짢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미안해요. 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자도 못 사고 울고만 있었어요. 새싹의 뺨엔 아직도 마르지 않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유, 불쌍하기도 해라. 가만히 여기 있거라. 너에게 꼭 맞을 모자가 하나 있을 거다. 바람은 벽장 속에 넣어둔 초록빛깔의 모자를 꺼내와서 꼬마 새싹의 머리 위에 씌워주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결코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꼬마 새싹은 바람에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꽃을 다 피웠다고 햇님으로부터 초대장이 왔습니다. 햇님의 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무지개가 피어오를 것 같은 아름다운 햇님의 뜰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짙은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햇님의 안내를 받으며 바람은 온 뜰을 두루두루 구경하였습니다. 만나는 꽃마다 바람 덕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었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을 때 바람은 아주 조그맣고 귀여운
보랏빛 꼬댁에서 좋은 향기로 가득 찬 작은 항아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바람은 그 조그맣고 귀여운 보랏빛 꽃이 언젠가 자기가 초록 모자를 씌워주었던 볼품없었던 새싹이었다는 것을 감쪽같이 몰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꿀잠 되시고요. 잘 자요.